저는 지금 저 윤지학 원내대표의 의도가 뭔지 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이게 보면요. 얼핏 어떻게 읽히냐면 좀 빨리 조기 전대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재등판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읽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다. 예, 그렇게 읽힐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혹시 윤심이 작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누굽니까? 홍준표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철규 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도 지금 나 출마 안 하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출마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윤재욱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친윤계 아닙니까? 6월 말 7월 초쯤 전당대회를 빨리 해서 조기에 당 지도 체제를 정비하고 그 지도 체제를 통해서 당의 혁신을 하자는 것이 어느 정도 총의가 모여졌다고 생각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전당대를 관리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당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에서 다 같이 총의를 모아서 6말 7초에 하자고 얘기를 모았는데 요거 안 지키면 다른 논란이 있다. 당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윤지학 원내대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승환 위원님 확실한 반대 표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당원 당규상 물리적으로 6말 7초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또 황 위원장이. 확실히 물리적으로 안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6말 7초인지 7말 8초인지 그 한 달이 가지는 의미가 네.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지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은 지난 전당대회를 살펴보면요. 후보 등록하고 결과 발표하기까지 딱 40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대로 6월 말에 이렇게 전당대회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네. 5월 20일이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5월 20일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된다면 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5월 20일까지 이제 10며칠 남았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워킹데이로 5일 남았습니다. 아. 그럼 내일 비대위원 다 발표하고 네. 첫 회의하고 이제 4일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얘기 나온 민심 반영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로 그 전향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권 당권 분리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아주 큰 핵심되는 내용을 4일 동안 다 나누고 이게 전국위를 열어서 다 의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정무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말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당의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고 정말 한동훈 위원장부터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이런 대권 주자들이 다 함께 나와서 우리의 새로운 면모를 7월 말 8월 초에 보여주고 그리고 민주당의 또 다른 다시 연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된다면 우리가 또 하나의 큰 컨벤션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네. 6월 말에 시작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말씀처럼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학 원내대표가 그럼 이걸 모르고 6말 7초를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말 7초 우리가 총회를 모았으니 그 날짜 지켜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여기에 들어있는 함의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고 있는 신지호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 대패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요.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요. 저렇게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할 땐가 네.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뭐 실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이승환 위원장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거듭나고 재건하고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당신과 민심의 반영 비율, 그다음에 현재의 그 단일성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바꿀지 말 건지. 근데 오늘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어제 정견 발표회 딱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좀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좀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치열한 토론을 할 건데 저는 지금 저 윤지학 원내대표의 의도가 뭔지 저는 알 수는 없는데 네. 이게 보면요. 얼핏 어떻게 읽히냐면 좀 빨리 조기 전대를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재등판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읽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다. 예, 그렇게 읽힐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요. 심평 변호사, 홍준표 대구시장, 뭐 이철규 의원 뭐 등등 그다음에 저 이제 윤재욱 대표까지 뭔가 한동훈의 재등판을 견제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정반대의 결과. 오히려 한동훈 등판의 필요성을 더 크게 해주는 결과적으로는 도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뭐 홍준표 시장도 말씀하신 홍준표 시장도 SNS에 글을 어제 오전에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선출되지 않고 임명직에 불과한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인 비대위원장이 당원 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이다. 심성이 고우신 분이 말년에 욕되이 끝날까 저어되어 한 말씀 드린다. 요건 약간 순한 맛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심성이 고우신 분이 말년에 욕되이 끝날까 저어되어 한 말씀 올린다라고 올렸어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뭔가 좀 빨리빨리 해라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김진욱 대변인님. 왜 윤재욱 원내대표도 홍준표 시장도 이렇게 시간을 자꾸 강조를 하고 이 손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좋게 해석하면 네.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비상한 시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새로운 정상적인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네. 그 리더십이 앞으로 당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의 변화, 혁신을 이끌어 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뭐 원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맞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의 상황하고 비교해서 8월 달에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있으니 8월 달에 같이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나이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혹시 윤심이 작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누굽니까? 홍준표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이철규 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도 지금 나 출마 안 하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 다 출마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윤재욱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친윤계 아닙니까? 모든 친윤계 의원들이 이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정말 그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건가? 아니라면 지금 아까 제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한번 여쭙고 싶다라고 물어봤던 건 네.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 네. 용산도 지금 이 분위기에 같이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에 있는 분들이 소위 친윤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용산의 입장을 받아서 저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네.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인 비대위원장이 당원 당규에 손대는 건 월권이다. 저 월권을 그럼 했던 사람은 누구냐? 지금 비서실장으로 가 계신 정진석 비서실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일 때 당원을 바꿔가지고 당원 100%의 당원 당신 그 100%. 개정 바꿨지 않습니까? 선출 룰을. 이것을 지금 알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까먹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한번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론적인 얘기와 네. 속내가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발 더 들어가셨어요. 이게 윤심이 반영된 거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얘기들이 다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등판하냐 안 하냐 지금 그 얘기로 결부가 됩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대 8월 개최 거론에 떠오르는 한동훈 등판론. 아까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불쏘시개가 돼서 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언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전당대회 연기하면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논란이 뭐냐? 그 논란이 여기 사실 기사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논란에는 한동훈 등판론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조선일보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윤재옥 원내대표,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당대표를 우려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동학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다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사실상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90도 폴더 인사라든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 불려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고 그날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후 일정을 다 취소하고 집으로 갔단 말입니다. 굉장히 저는 내상을 많이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본인이 아마도 의지가 있었을 텐데 그 의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의 그립감이 굉장히 세게 작용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전당대회에 나올 때는 그 전철을 똑같이 밟을 것이냐 아니면 용산과 제대로 각을 세울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마 윤심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윤심 8위를 하는 이 여당의 내부 사람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게 되는 조건은 반드시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나올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레임덕이 구체화되게 될 것이고 실제로 여당은 굉장히 분란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나중에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지금의 모든 탓들은 다 대통령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제대로 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점이 이번 전대에 저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당 내부 여러 가지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회의론 담당이세요. 기자회견도 오늘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요지는 이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로 등판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한동훈은 예전의 한동훈이 아니라 매운맛 한동훈일 거다. 그래서 다들 그걸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나오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뭐 한 달 반 정도의 그 기간이 사실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몇 가지 불거진 겁니다.